서 변호사님, 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이랄까 이런 것이 원만하게 봉합 정리되는 그런 국면입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경선이 한참 열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목불인견에 그런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지사의 지난번 바지 발언을 놓고 바지 논쟁에 이어서 뭐 서로 적통 논쟁을 벌이더니 이제는 1500년 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백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백제 논쟁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이게 그 수백 년 전, 예. 이제 그 천년이 훨씬 넘었지, 뭐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데 그 태행, 이런 데 경선판인데요. 태행이. 아마 이제 이 백제 논쟁이 뭐냐 하면요. 옛날에 그 이재명 지사가요. 작년에 예. 이낙연이가 이제 그 대선 출마했잖아요. 이낙연 대표. 대선 도전. 이거는 이제 격려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랬냐면 이게 그 백제가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백제가 주체가 돼가 우리 한반도 전체 통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이낙연 대표한테 덕담하면서 이긴 다음에 역사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가 호남이니까 백제잖아요. 이긴 다음에 역사다. 그때는 이제 뭐 약간 덕담 수준으로 그래 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지형이 바뀌어 중요한 건 확장력이 중요하다. 지금은 확정성이 없다. 예. 그렇죠. 결국 이 호남 사람이니까 이낙연은 이게 호남이니까 확장력이 없다. 예. 이런 게 뜻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호남 비하 발언처럼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 한 발언을 이게 다시 이게 섞어서 지금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발언이 이제 그 이낙연이나 정세균 둘 다 호남이잖아요. 예. 이낙연도 그 호남 후보는 확장성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세균도 역사상 최악의 지역 비하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강력 반발한 게 지금 이게 호남 후보니까 확장력이 없다. 이게 이렇게 이제 취지로 이야기한 거죠, 이재명이요. 근데 이재명이가 5000년 역사에서 호남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 뭐 한반도 전체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DJ는 뭔가요, 그러면은? 집권한 것은? 그 이제 남한만이라는 얘기인가? 자기는 이제 남북한을 다 통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모르죠. DJ는 그러면은 뭐 여기는 뭐 백제 사람 아닌가요? 따져보면은 삼국시대로 따진다 한다면 호남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또 자기 이재명이는 뭐 또 JP 뭐 충청도 하고 연합했는데 충청도도 호남은 백제는 많이 있었죠. 백제 아닙니까? 있었고. 부여공주가 다 그 백제 수도가 부여공주 아닙니까? 그래서 정진석이가 아니 부여공주를 이렇게 욕하면 되느냐? 이거 사과해라. 그거 아닙니까? 폄하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는 이재명이가 요거는 이제 과거 발언이에요. 백제가 주체가 돼 한 번도 그 전체를 통합한 때가 없었다. 근데 이긴다면 역사다. 이렇게 그때는 발언이. 네. 근데 그 발언을 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은 지형이 바뀌어 가지고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지금 이게 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그 호남에서 이재명이 끝났다. 이런 게 여론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백제 발언이 뭐 이재명은 이게 완전히 왜곡이라고. 자기에게 딱 잡아떼지만 실제 그 백제가 주체된 통합적이 없었다고 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도 중요한 게 확장력이 중요하다. 지역 있잖아요. 이 발언을 한 것도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과연 이게 그 상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고 이재명의 그 실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백제 계백장관이 황산벌에서 5000 결사대로 맞섰으나 신라한테 멸망한 이후 호남이 유일하게 그 이후에 집권을 한 것은 DJ 이 정권에 왔었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방송에서도 과거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는 DJ는 이제 쏙 빼버렸네요.
DJ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진보 정권이 3대를 이어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당신이 집권하면은 진보 정권 4대가 아니고 이재명 1기가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건데 결국은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 워낙 당원이 권리당원도 많고 그거 텃밭이기 때문에 호남 각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그동안 이재명이 계속 1등이 왔는데 이낙연이 뒤집었다.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무등일보라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에서도 뒤집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치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싸움이죠. 원래는 이제 그 지금 이재명이가 원래는 이제 그 정동영, 그러고 이게 DJ계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노무현하고는 적자가 아닙니다. 노무현하고 이재명은 원래는 이게 친노기가 아니에요. 후보 시절에 아마 비서실에 부시장인가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 발언을 이게 그 백제가 주체가 돼서 한반도를 통일한 적이 없다. 이 발언을 이게 굳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호남이니까 막 확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한 것도 맞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저는 상당히 그 중대한 아마 실언이라고 자기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재명 지사에게 뜻이 왜곡됐다면 제가 이 발언을 앞뒤 뭐 과거부터 쫙 다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왜곡된 건 아니에요. 본인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굳이 호남이 아마 통일한 적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호남 후보는 확장력이 없어 안 된다. 이거는 이게 분명한 이재명의 발언에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호남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두관 여기도 지금 후보 아닙니까? 떡 준 사람을 뺨 때리면 되나? 하고 또 이재명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6명의 전열을 보면은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다 영남권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TK죠. 김두관이는 이제 PK입니다만은. 그래서 영남 쪽이고 지금 호남에 이낙연, 정세균, 뭐 박영진 후보는 뭐 중립적입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은 이재명의 기본소득도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3대3으로 진영이 지금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그 오히려 호남 정당인데 민주당은 영남 후보들이 3명이죠. 대구의 그 세탁소집의 그 추미애, 그다음에 그 안동 있잖아요. 안동의 이재명. 그리고 이제 김두관은 남해 군수도 하고 옛날에 경남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팽팽하게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싸우는데 정말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 삼국시대 또 얼마 전에는 이게 적자, 서자, 뭐 을자 이게 원래 3가지가 있어요. 적자가 있고 서을 할 때 서을, 서자, 을자. 그러면 이게 그 을자는 뭐냐면 이게 그 천인 부인이 엄마가 노비라든지 천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을자. 상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일반 이게 양인, 양인은 서자, 그다음에 천인은 을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적자냐, 서자냐, 을자냐 막 싸우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에 무슨 애송 논쟁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3년상이냐 무슨 기년상이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 그 아무도 이게 노무현의 아들이 없어요. 아무도 피가 안 섞였어요. 피가 섞여야지 서자든 을자든 뭐 적자든 노잖아요. 뭐 김경수 정도는 북한부 뭐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정도는 이게 뭐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전부 추미애든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노무현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좀 이따 탄핵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전부 다 저는 노무현하고 아무 정신적으로 개성한 한마디로 이게 아들도 아니면서 서로 적자다 서자다 을자다 하는 게 아주 웃기는 이런 논쟁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또 탄핵에 이낙연이가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노무현 탄핵에 그것도 있고 김경수 이제 전 경남지사가 오늘 창원교도소에 들어가죠. 감방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재판 결과 나오고 유료 전화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 또 김경수하고 통화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친문 또 이낙연, 문재인, 김경수는 하나가 됐다. 이렇게 또
싹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닙니까? SNS에다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서로 붙고 그러네요. 그렇죠. 탄핵부터 보면요. 탄핵은 이제 그때 그 반대표가 2표가 나왔죠. 예. 2표가. 근데 한 명은 이제 그 자민련의 김종호라고요. 한 명은 확실하게 김종호는 자기가 반대표 때렸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때는 이낙연은 이제 말도 안 했거든요. NCND 예.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자들 보니까 뭐 김효석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예. 담양이 그때. 장성담에. 예, 김효석이냐 뭐 이낙연이냐 이런 게 논란은 좀 있었는데 제 말은 이제 뭐 이낙연이가 이게 그 반대표를 던졌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심스러운 자가 누가 놓으면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이게 둘이밖에 없으니까 김정호는 아니고 한 명이 내가 던졌다고 놓는 순간에 이게 완전히 한 칼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반론이고요. 근데 누가 던졌다고 하더라도 나오더라도 그게 뭐 증거가 지금 없지 증거는 않습니까? 없지만 이게 국민은 믿으니까 설마 그 사람이 거짓말하겠나 여러 정황이 노니까. 예.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반대표 했더라도 저는 이낙연이가 이게 엄청나게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진 있잖아. 자기는 스크래머가 오히려 탄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막고 있는데 예. 본인에게 유심히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있잖아. 그 사진. 그리고 이제 그 당론. 예. 당론 의견할 때 이런 게 그걸 종합해 보면 탄핵에 최소한에게 막으려고 탄핵을 노력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 분명히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당히 그 이낙연도 타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경수하고 오늘 아마 구속되겠죠. 이 통화 내역까지 일부 공개해서 친문지지 유도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게 좀 덕담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저는 김경수 동의 없이 근데 그 통화 내역을 만약에 일부 공개했다면 좀 이게 정치 도의상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후보들도 다 전화하면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갑니다만은 좀 잘 부탁합니다. 당도 부탁하고 대통령님도 잘 지켜주세요.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 다 저는 한심한 게요. 김경수도 뭐 대통령 자기가 다 지킨 것처럼 이제까지 김경수가 문재인 다 지켰는데 자기는 교도소 가니까 이낙연 보고 지켜달라? 또 이게 이낙연이는 뭐 목숨밖에 지켜주겠다? 근데 보십시오.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그 대통령을 지지하면 지켜지는 거고 국민이 떠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이게 이미 민심이 문재인을 떠났는데 과연 이게 그 대깨문이 문재인을 지켜주겠어요? 또는 이게 김경수, 이낙연이가 지켜줍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저는 둘이 그 대화 있잖아요. 뭐 서로 뭐 내가 지켜달라 뭐 지켜주겠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그 오만방자한 교만한 이야기로 봅니다. 아무튼 뭐 경선이 과열되다 보면은 사선 결단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뭐 이해는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구경거리가 된 것만은 틀림없는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문제라든가 탈원전, 부동산 대책, 구직난, 취업난, 또 미래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 집권당의 대선 후보고 유력한 후보라면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안 오고 무슨 쾌쾌 묵은 1500년 전의 얘기까지 돌아가서 이렇게 머리를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꼴불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예요. 야당은 이게 제대로 된 저는 정책 토론이 되는 이런 데 경선을 해야 되는데 여당 경선 이게 역대 이렇게 저는 저질 이런 게 공방 완전히 진짜 초딩 수준의 어떤 이게 말다툼만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도대체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처음에 뭐 국민이 묻는다, 국민 면접한다 해가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또 해나니까 다 배제해버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뭐 바지 논쟁 이게 또 있었잖아요. 실망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놓은 게 바로 아까 말한 적자냐 서자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논쟁. 그 다음에 또 놓은 게 바로 결국은 이제 노무현 탄핵 있잖아. 얼마나 이게 내가 DJ나 노무현하고 얼마나 가깝냐 뭐냐 이런 게 과거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전부 하나도 이게 미래로 앞으로 나가는 게 비전 논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이게 여당의 경선 이게 정말 심각한 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아쉽기도 하고 민주당이 할 수 없이 법사위원회를 자기 이제 후반기 때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협상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성 친문들이 윤호중을 역적이라고 문자 폭탄하면서 박살을 내는 모양이에요. 대신 정청래, 박주민 뭐 한 14명이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오인이다 해갖고 돈이 물밀듯이 이렇게 온다네요. 후원금 막 보내고. 이 부분은 이게 그 주호영 의원이 약간 이게 오판을 낸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게 맞아요. 그건 관행이에요. 근데 여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니까 그럼 이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거게 저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 전략을 썼던 것 같아. 예. 설마 아무리 좌파들이 아무리 이게 무도해도 아무리 무도하더라도 설마 이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겠나? 예, 그렇게 됐어요. 헌정 역사상 없잖아요. 예. 이런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판한 것 같아. 좌파들은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얼굴이 철판을 깔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얼굴이 그 6mm 넘는 거 후판이라거든. 후판. 우리 조선 그 포스코에서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이 후판 까는 것보다 이게 더 철면피기 때문에. 보수는 그러니까 그런 짓은 못하죠. 못하죠. 염치가 보수 좀 같으면 있어. 독식을 못하잖아. 네. 근데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게 나름대로 이게 전략을 짜서 11대 7로 일단 이게 실리는 취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법사위도 뭐 약간 이게 그 상원으로서 뭐 옛날에 그때 뭐 오랫동안 잡아뒀잖아. 자꾸 수정한다고. 약간 이게 그 제안을 했지만 뭐 법사위도 찾아왔죠. 그 점에서는 이제 뭐 협상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권당 이 대선 경선이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더위에 코로나로 아주 힘든 상황에서 짜증을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경선으로 갔어야 되겠느냐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